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25일, 오늘의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했네요. 네, 이런 쪽에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급등이다. 뭐 반갑죠. 빠지는 것보다는 반갑죠. 그런데 이런 여파들이 어떻게 또 국내 증시에 미칠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세입니다. 관세. 이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다졌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겠다. 솔직히 18,000원, 18,000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18,000원대가 지금 나스닥에서 좀 쉽게 돌파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위쪽으로 훅 돌아오면서 거의 18,200선 근처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빠른 반전이 나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는 압박 요인으로 봤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노렸던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명분은 당연한 거겠고 거기다가 뭐 실리는 없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 위축에 대해서 계속 또 들어갔던 부분들, 그러면서 금리를 좀 낮추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거보다는 좀 선회하던 모습들 쪽으로, 그러니까 유연성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시장이 꼭 그래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이제 반응하고 나왔을 때 과연 얻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좀 기존의 기조를 좀 흔들리게 하는 쪽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먼저 좀 앞서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또 4월 2일 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리 또 움직이는 건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정부 입장 쪽은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물러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협상용으로만 쓰겠느냐라는 분위기는 막상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좌충우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풀어주는 것 같다가 막상 또 4월 1일 날 또 와르르 그냥 기존대로 한다 그러면 단기 반등에서 기대감 쪽으로 나왔던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그래 그냥 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은 춤을 추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8,000이 지지가 됐습니다. 이 자리. 그러면은 다음 저항대가 요 검은색 선과 함께 나오면은 18,500입니다. 여기가 일단 1차 저항들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밑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요런 자리들 보게 되면 지금 나는 여기가 또 강력한 지지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쪽들이 17,800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에서 오래 좀 단기 바닥을 다지다 보니까 지금 턴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지지권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18,000이 1차 지지권, 거기다가 2차로 17,800선, 이 정도가 이제 지지권으로 이제 됐어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18,500은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나라는 쪽들로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했으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강하겠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미국 시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오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지금 달러 104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원화가 안 빠져요. 이 원화가 1,470원.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되는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당연히 올랐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33. 하여튼 4.2가 무너지면서 야 금리가 좀 떨어지네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섹터들, 뭐 바이오라든가 또 성장주 쪽에 대해서는 약간 뭐 미국의 강세만큼은 못 갈 수가 있구나 한 쪽들이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알테오제들 비롯해서 바이오 쪽들이 많이 밀린 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제재가 되는 게 먼저일까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본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뚱해서 눈치 보는 분위기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경기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경기 괜찮고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금, 구리 이런 쪽들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죠. 약간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우려는 그러니까 관세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쪽들인데 거기서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제든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장후반에 상호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걸 약간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간에 나왔던 부분 가지고를 좀 확대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서 미국 관세가 거의 없다라는 쪽들이 일단 뭐 상호 관련, 그러니까 상호 관세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모릅니다. 일단 지목을 했잖아요. 더티 15 국가 쪽에서 중국, EU, 한국, 일본 같은 이제 다음 대상으로 타깃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냥 예상한 것보다 뭐 자동차나 또 의약품 반도체 이쪽은 관세를 시행하고 또 뭐 이제 조정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또 언젠간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뭐 아니다. 나 다시 이거는 상호관세는 우리는 시행한다. 이거는 우리의 명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 조정받겠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4월 1일 가보자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액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국가활동지수가 개선됐다라는 쪽들도 눈에 띄고요. 게다가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4월 달이죠. 그러니까 4월 PMI 예비치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서비스업은 51쪽으로 올라가서 5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저쪽이 49.7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 좀 떨어지죠. 제조업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그나마 좀 버텼고 제조업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쪽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물가가 지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혀 좋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의 변화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대부분 다 급등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12%. 와, 예. 참, 예. 빠질 때도 그렇더니 올라갈 때도 무섭네요. 테슬라 잠깐만 볼까요? 지금 테슬라의 자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가 일단은 요 자리 여기가 좀 되게 무거운 자리였었거든요. 일단 250달러대 저항 요 정도가 한 방에 이제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고 그러면서 다음 저항대가 6이었었는데 280달러대 여기를 한 번에 성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보게 되면은 280달러대 1차 저항 지금 여기 있죠? 한 300달러대 여기가 일단 또 강력한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 거길 또 이제 쓱 들어오면서 이제 1차적으로 좀 중기 저항대까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가 여기는 한 번에 돌파 못할 것 같아요. 300달러.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기술적 그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판매 데이터가 다 뚝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일단 낙폭 과대 거기서 지금 뭐 테슬라 주식 팔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기서는 좀 고민 좀 할 것 같습니다. 300달러 근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싸게 사셨다 그러면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싸게 좀 들어온 것들은 일단 한숨 돌릴 때 좀 줄였다가 나머지만 갖고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테슬라의 좀 입장인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를 바라보는 트레이더의 입장. 예,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 밖에 나머지를 볼까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들이었고, 게다가 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강했고 나머지 쭉 보다 보니까 뭐 마이크론도 반등했네요. 2.3% 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지지권이었는데 반등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도 강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등은 하겠는데 반등을 하겠지만 지난번 고점 간 세게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이건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게 아직은 좀 시간의 동향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아마존도 강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들에 대한 변화 또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 강했습니다. 그런 쪽들에서 팔란티어 6%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강세. 오히려 좀 약간 소외됐다란 쪽에서 측면을 보게 되면 오늘 소프트웨어 쪽들이 국내 쪽에서 좀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눈길이 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또 중국 쪽은 쉽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알리바바 약보합, 그리고 판도도 강보합, 그리고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아직 지금 중국 쪽의 종목들의 동향들이 중국의 홍콩 항생 지수가 쭉 가다가 약간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지금 종목들이 약간 쉬네요. 게다가 또 중국 쉰다. 야, 그럼 미국으로 가자. 이것도 하나의 또 약간 글로벌 자금의 또 빠른 이동이지 않습니까? 정신없네요, 여기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하시되 아마 지금 알리바바 그 종목과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테크 기업들 종목의 스타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 한 이번 주 수요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조정, 수요일 날 정도쯤에서 턴하는 화수 내일 모레 이 정도쯤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는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 중반 이후에는 돌려야 되겠다라는 쪽들인데 그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장에서 30%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세게 올랐네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우주항공 쪽이죠. 로켓랩 또 이쪽들도 다 올라왔다. 우주개발 종목들 강했다. 이것도 다시 테마가 낙폭이 컸던 테마들이 살아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들이요. 나오고 있고 게다가 퀀텀 양자암호 이쪽들 또 강했습니다. 아이온큐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강했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등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이런 것들 다시 코인 관련주 올라가고 게다가 드론 관련주 올라갔고 거기다가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테크 쪽들 올라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 종목들은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강한 좀 묵직한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진짜 우리도 많이 소외됐던 테마들 뭐 우주항공이나 뭐 또 이 양자암호나 뭐 이런 것들 양자암호는 ETF를 보는데 ETF 오늘 또 세게 올라가겠네요. 이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또 바이오주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데 바이오족은 왠지 또 공매도가 걸려 있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좀 움직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테마 쪽이 일단은 한번 숨통이 들이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할 텐데 이런 쪽들은 바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전 종목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또 쭉 올라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좀 이용하는 또 숏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모습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물리셨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초에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렇게 좀 테마적인 성격들이 강하다. 그러면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하게 되면 또 국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선행 PR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은 20배입니다. 20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에 대한 부분 쪽에서 코스닥이 그만큼 또 뭐 실적이 이렇게 턴 쫙 하게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조는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기조거든요. EPS의 상향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조금 좀 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은 못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들이죠. 한국 시장 ETF 0.8% 상승, MSCI 시중지수 0.45% 상승, 야간 선물 0.4% 상승.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는 한 많이 움직이게 되면 2650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 쪽에서 강한 돌파가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죠. 아마 지금은 선물보다는 현물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의 자신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돼서 1650이 들어올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되 예탁금이 그래도 50조 초반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요즘에 들어오는 IPO 종목들 들어오려고 들어오는지 아직 그거 모르겠어요. 주식 살려고 들어오는지 이런 상황들이고 1월 달에도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물 타려고 자금들이 무지 들어갔네요. 한국 쪽에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미국에 꽂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점령할 분위기로 지금 자금이 글로 몰려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자금은 좀 예전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삼성전자 사니 엔비디아 사는 게 낫지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시종도 살짝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는 일단 지금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 일단 요 단계죠. 지금 다른 건 잘 안 보이고요. 2650에서 지난번 고점 2680 여기를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 쪽에서 다른 것보다 요거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단기 평선들이 잘 맞고 탁 저항돼서
여기까지 시도가 들어오는지 여기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거의 바싹 붙여서 밑으로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겠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과 함께 턴을 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음봉이었으니까 홀짝홀짝 이게 되면 오늘은 양봉인데요. 예,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단계로 보게 되면 2620 좀 20대 초반 정도쯤 26,620 중반 초중반이 또 지켜야 될 자리니까 밑으로 밀리는 것보다 위쪽으로는 시도는 하는데 미국 시장만큼의 강한 탄력들이 나오느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어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하고 보자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어제 본 거래량 보세요. 완전히 지금 최근에 그래도 와 삼성전자 돌아간다 그러면서 강력했던 게 3월 달 들에서 거의 최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점인데 관망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공매도 이쪽과 함께 또 이제 정치 일정들 네 이것도 이번 주 만만치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거기다 또 환율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그래요. 예 그런 쪽들과 함께 또 4월 2일 날 또 관세 이쪽을 보게 되면 아직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텐가?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면은 그냥 또 시장의 뉘앙스 때문에 쫙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약간 또 챙길 거 챙기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뉴스 몇 가지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네요. 네. 현대차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답변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뉴스는 뒤늦게 보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뭔가 있었네라는 쪽들. 그래서 파워 수급과 주말에 어제 말씀 파워 시황에서도 그런 얘기 좀 들었었죠. 자동차 쪽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쭉 팔다가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과 함께 그리고 이 정도 밸류면은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바로 예 그냥 차 안에 쉬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변화가 들어왔고 그동안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들어오다가 좀 나오는 변화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관건은 여기죠.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장기평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 요 장기평선 그러니까 여기 한 방에 돌파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그널 여기 가격대 21만 5천 원대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착돼서 이제 다 버티고 있다. 그러면 단기 저항 때 안착해서 위쪽으로 쭉 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아니면 또 뉴스가 나온 거 선반영 이런 거 나온 거 안 좋은데 예, 세론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21만 5천 원대 22만 원대 막 시도하다가 음봉으로 떠줄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그러지 맙시다 제발. 예, 좀 가는 거 좀 잘 놔둡시다. 예, 이런 쪽으로 보면서 중기 저항이 있다. 여기를 돌파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21만 5천 원대 보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대차 관련된 그룹들 쭉 보다 보니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 공장과 함께 시스템도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건설 플랜트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덜 같네요.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IT 업체지 않습니까? IT 쪽도 다 같이 요즘 공장은 뭐 그냥 기계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 IT 쪽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좀 많이 한 14만 원대까지 좀 벌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목은 그냥 그렇게 얘기 안 드립니다. 뭐 오늘의 관심주 이런 거 얘기 안 드리고 그냥 쓱쓱 지나갈게요. 그래야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종목의 의미가 있지. 오늘의 관심주 이것만 보세요. 예,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간 31조 원을 투자한다. 예. 그래서 루지애나 제철소 그리고 또 철강 자동차 이쪽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피지컬 로봇 이런 쪽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라인업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관세 안 내도 돼 이런 쪽으로 나가죠.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백악관에 와서 참 돈을 많이 내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또 그냥 좋아하는 거죠.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족해 그러면서 관세 너희들은 배제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은 관세 안 내도 돼요. 얘기 한마디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맞추려고 참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쪽들.
동맹이 아니라 우방이 아니라 예, 그 말을 칼만 안 들었지 뭐 협박을 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쪽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부품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강하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정리할 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품주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대차 기아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세면은 좀 팔고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쪽은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입니다. 항상 지금 포커스는 대형주 쪽으로 맞춰서 트렌드 맞춰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볼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크래프톤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좀 부진해도 스팀에서 1위, 트위치 인기 게임 5위. 지금 게임이 이렇다고 하네요. 뭐 좀 빨리 뭐 인생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집중돼서 관심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 소요가 많은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리 액세스가 출시됐고 44,000원대 그러면서 아마 기대감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오늘 크래프톤이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 모습들인데 근데 뭐 좀 크래프톤의 최근에 좀 새로운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계속 관심을 또 있게 받을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임의 자존심, 크래프톤의 변화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보니까 이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기사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설비 투자를 2배 늘린다. 이런 거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 늘린다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증자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증자된다 그래서 증자를 가지고 방향들은 뭐 돈을 투자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희석효과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있겠지만 결과는 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늘린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자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케이스가 좀 못돼 먹을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화가 나는 거지 기업의 방향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설비 투자액 한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5년간 대형 원전 8기 SMR 60기기 수주를 목표로 한다. 라는 쪽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자력 쪽으로 본다. 아니고요. 원전 가스터빈을 둘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G 쪽과 지금 원전 두 가지를 보면서 방향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그런 쪽에서 LNG 복합발력 발전 쪽에서 나오는 LNG 가스터빈 쪽들은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또 S&T 에너지, 뭐 BHI 이런 식으로 같이 결합돼서 이쪽을 LNG 쪽을 연결시키는 HRSG 베어레스 보일러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원전은 또 다른 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쪽의 부분들은 지금 주가는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주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우상향으로 늦지만 이렇게 턴이 쓱 하고 나올 흐름들인 것 같아서 이쪽은 계속 또 주시를 해야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인 것들은 있죠. 네, 지금 기존 정부와 말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원전에 대한 시각들이 아직은 또 정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번 주 시간에 이번 주가 아니죠. 오늘 어제 나왔던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봤을 때 요건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예, 지금 신플랫폼이라는 회사인데 한 3일 정도 상장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한 또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와 뭐는 기사 보니까 요거는 조금 좀 주가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냥 시간으로 강하다 보니까 패스.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주인데 장 초반에 그러니까 좀 강한 서울부정보험 같이 또 구조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는 장 초반에 강하다.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예, 뭐 요즘 보니까 한택 이런 회사들도 좀 급등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루 이틀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 그냥 V자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안 갑니다. 예,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또 고점에서 물렸다 한 2, 3주 고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 봤을 때 신테카바이오 친약 후보 물질 계약하다 보니까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그 밖에 또 너즌 요즘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렇진 않은데 또 시간에는 이렇게 강한데 네, 쫓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티브링크 뭐 이런 것들 강하네요. 예, 요즘 보니까 어제 자동차 부품 쪽도 강했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셨으면 좋겠고 글로벌 텍스프리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요 크보빵 예, 야구와 함께 연결되는 SPC 삼립 이게 왜 오르냐면은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거기 또 가장 먼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예, 뭐 이재명 테마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정치 테마주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보고 정치 판도 읽으면서 뭐 막 하는 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그거 한번 볼까요? 지난 어제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 보게 되면 자동차주는 언급드렸고 해운 쪽들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미중의 선박학 수수료 부과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S&T 그 그린 로직 STX 그린 로직스죠? 이런 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따라는 안 가겠습니다. 먼저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공청회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반사기 먼저 나오게 되면 오늘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까지 장중에 좀 강하다 팔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결정까지 나오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방산주 쪽입니다. 방산주 쪽은 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계속되고 있는 거 거기다가 또 차세대 전투기 쪽으로 봤었을 때 보잉 쪽이 좀 강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F-26인가요? 예,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지금 뭐 휴니드란 종목 강하고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아마 이쪽 방산주 쪽은 일단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증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화는 원래 한화야 이런 쪽에 대한 증자로 이제 실망감은 커진 거 맞습니다. 신뢰는 좀 꺾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진 방향,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뭐 이제 확장을 시켜서 유럽 쪽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지를 좀 더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방향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이런 것과 함께 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지금 분위기는 꾸준하게 올라왔었을 때 숏플레이가 군침을 돌 만한 정도의 가격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변동폭이 커질 것이다. 단쪽들은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제외됐어요. 그래서 방산 쪽들 숏플레이가 고점에서 진행이 돼서 약간 쭉 밀립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살짝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쪽에서는 지금 거의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밀렸다가 바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변동폭이 없어요. 그런 쪽에서 주가가 계속 한 방향으로 왔던 거는 바이앤 홀드 하셨던 분들이 그나마 좀 즐기었던 주까지 트레이더들은 전혀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에서 공매도를 통해서든 뭔가 한번 변화가 줘라. 그러면 진입할게. 딱 준비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 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 이런 것들 강한 모습들에서 언제 이제 또 28만 원대 예, 여기 들어오네요. 예, 와, 예, 현대 모비스는 강하다. 근데 자동차 쪽 오늘도 분위기가 세론이 나오는지 한번 딱 보시고 거기다가 또 좀 못 갔던 자동차 쪽들에 대한 변화들 탄력 받는지 보시는데 예, 같이 그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고 판택은 뭐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동원산업 은근히 강합니다. 이런 쪽들이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거는 관리 종목인데 거기까지 왔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카금융 서비스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중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다 보면은 눈길이 가는 게 일단은 종목적으로 한번 볼까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대부분 지금 많이 위축됐던 약간 좀 자동차 쪽들에 대한 종목들 많은 것 같고 그다가 전력기기 쪽들도 다시 터나는 것 같고 서현이와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런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눈에 많이 띄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3차대장 제약 잘못됐죠? 그런 쪽이고 솔리드도 오늘도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제 AI 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AI 랜, 그 오픈랜을 뛰어넘어서 AI 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부품 쪽들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시장에서 부각을 강하게 끌지도 못하고 시총이 그만큼의 강력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약한 테마긴 한데 계속 관심은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KCC 여기 좀 눈길이 가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쉽게 안 밀리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밸류 메리트는 뛰어나겠죠. 이런 거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네, 지금 SK 헬스가 1위네요. 삼성전자가 어디 갔죠? 예, 하닉스를 사고 있고 크래프톤 뭐 얘기는 좀 드렸었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에서 효승유공업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눈길이 가고 있고요.
KTNG 맥거리에서 어제 나왔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나 같으면 저거 롱으로 갈 것 같아 라고 나오는 흐름들 그래 라는 쪽들이고 오랜만에 SK 바이오팜 매수가 들어오네요. TLB 소캠은 계속 또 체크해야 나갑니다. 소캠 관련된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TLB 심텍이잖아요. 이쪽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이 부각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액침 냉각 이거 지금 안 먹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유리기판 안 먹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좀 뜨거웠는데 소캠과 함께 NVL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일단 발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효율도 높을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소외되는 모습들이네요. 이게 모멘텀이 다시 확보될 때까지는 아직은 이쪽에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 TLB, 심텍 이런 쪽들에 대한 주도적인 모습들이 더 강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가 뭐 확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덕전자가 또 뒤늦게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강하고 화장품 쪽에서 실리콘도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파마리서치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이고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 같은 좀 보로노이, 좀 묵직한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노모스 이거 예측권 방송에서 종목 추천하는데 손절까지 당했어요. 이런 수모 당하더니 자네 손절 당했는가? 그러면서 또 쫙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역시 신규주의 탄력들은 좀 손절가 벌려놓을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꺾었다고 보기는 않고 있는데 쫓아갈 종목들은 아니고 되게 어렵게 만든 종목이에요. 엔터 쪽에서. 아무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텐데 개인적으로는 2650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탄력들이 강하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공매도나 상호가세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탄력을 강화시키진 못할 것 같다. 미국만큼의 탄력들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조금 거래도 죽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고민하는 좀 이런 분위기 쪽에서 오늘은 종목 쪽이 작은 테마 종목 쪽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서 매매를 하시되 너무 또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주 초반에는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반도체 쉴 때 나오는 이런 섹터들이 막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 시행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다시 돌아섰다 그러면은 물렸던 거 잘 좀 정리하고 챙겨놓고 빠져나오고 부담 없이 공매도를 맞이하자. 그리고 또 공매도 때 들어오는 변동성 웨이브를 좀 타보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뭐 너무 부담스럽게 보기보다는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오늘도 저희 파워시황 시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내일 저희 파워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